안녕하세요. 인생후반전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요즘 몸이 계속 가려워서 고민이신 분들 계세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목덜미가 계속 가려워서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1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내과 질환과 연관된 피부 증상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계신 김민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특별한 꿀팁도 함께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런 꿀팁이 꼭 필요한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실 가려움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긁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건가요? 그게 참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제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건데, 가려움증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때가 많아요. 특히 원인 모를 가려움이 지속될 때는 더욱 그렇고요. 마지막 경고 신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도움되는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특히 어떤 부위가 가려인지에 따라서 우리 몸속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와, 그럼 부위별로 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완전 신기한데요? 네, 정확해요. 사실 의학적으로 가려움증을 소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계가 보내는 정교한 경보 시스템이에요. 특정 부위의 가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그 부위와 연결된 내부 장기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그냥 가려워하고 넘긴 것들이 사실은 맞아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한 분이 계셨는데 50대 남성분이셨어요. 몇 달 동안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미치도록 가렵다고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피부 건조 때문이겠거니 하고 보습제 처방해 드렸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급성 간염 초기 단계였던 거죠. 어머나, 그럼 그 가려움이 간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해요.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에 축적되거든요. 그 독소들이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된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극해서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지금도 그런 증상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고 계시거든요. 특히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피로도 쌓여 있다 보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부위가 가려우면 어떤 장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크게 세 부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목덜미나 등 위쪽이 가려우면 스트레스나 호르몬 문제를, 종아리나 발목이 가려우면 순환계 문제를, 그리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우면 간 기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와, 이거 완전 몰랐던 정보네요. 그럼 혹시 전신이 다 가려우면 어떤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경우예요. 전신 가려움은 신장 기능 부전이나 심지어 혈액암 같은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어머, 혈액암까지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시청자분들 지금 다들 본인 몸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이제 부위별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목덜미나 등 위쪽부터요. 저도 사실 이 부위가 자주 가려워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목덜미와 등 위쪽 가려움은 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게 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들고 피지 분비도 촉진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목덜미가 뻐근하면서 가려운 거구나.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건가요? 다행히 목덜미 가려움은 대부분 생명에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방치하면 아토피나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목덜미는 머리카락과 옷기 때문에 습기가 차기 쉬워서 세균 증식에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 스트레스 없이 지나다가도 가려울 때가 많아요. 음.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겠네요. 네, 단순히 머리카락 자극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음. 머리카락이 가끔 목덜미를 계속 자극하는 경우에도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목과 어깨 마사지로 근육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케토코나졸이나 아연이 들어간 비듬 전용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비듬 샴푸가 목덜미 가려움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목덜미 가려움의 상당 부분이 비듬을 유발하는 말라세제아라는 곰팡이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로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이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그럼 이번에는 종아리나 발목 가려움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아까 순환계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종아리와 발목의 극심한 가려움은 제가 죽음의 신호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 수 있어요. 죽음의 신호요? 그게 무슨...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맥 부전증이에요. 다리 정맥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독소가 포함된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게 돼요. 그 독소들이 피부로 스며들어서 고문 같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가려움과 다른가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길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다리 안쪽을 물어뜯는 것 같다고 하세요. 특히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 중력 때문에 더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시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두 번째 원인은 당뇨병이에요. 혈액 속 과도한 당분이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고 얇아져요. 작은 상처도 깊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그럼 당뇨 환자분들은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특히 종아리나 발목에 상처가 생기면 절대 긁으면 안 돼요. 당뇨 환자의 경우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져서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어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요. 정맥 부전증이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를 자주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되고, 당뇨라면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나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손바닥이나 발바닥 가려움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손바닥과 발바닥의 극심한 가려움은 간 기능 저하의 마지막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 케이스처럼요. 왜 하필 손바닥과 발바닥인가요? 이 부위들이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되어 있거든요.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담즙이나 히스타민 같은 독소들을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에 축적되는데, 이게 신경 말단이 많은 부위에 침착되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 가려움이 어떤 느낌이에요? 환자분들이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안쪽에서 살을 물어뜯는다거나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세요. 특히 밤에 몸이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 더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 증상도 같이 나타나나요? 네, 간 문제가 진행되면 황달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극심한 피로감, 진한 차색 소변, 옅은색 대변 등이 동반돼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즉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되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예요? 간의 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술, 포화지방, 정제당, 초가공 식품을 즉시 끊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가려움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신가려움증은 다중장기 시스템의 위기를 의미할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 간담독의 붕괴, 심지어 혈액암까지 의심해 봐야 하거든요. 신장 문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독성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이게 혈액에 축적되어 피부신경을 자극하는데 보통 등과 팔에서 시작해서 파도처럼 전신으로 퍼져요.
밤에 특히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하고 다리 부종, 소변량 감소, 지속적인 메스꺼움 등이 동반됩니다. 혈액암은 어떤 증상이 있어요? 백혈병이나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혈액암은 비정상 혈액세포가 유해모질을 방출해서 전신 가려움을 유발해요. 이때는 쉽게 멍이 들고 원인 모를 고열, 야간 식은땀, 급격한 체중 감소 같은 다른 위험 신호들도 함께 나타나죠. 원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의료 탐정이 되어야 해요. 최근 2-4주 이내에 새로 사용한 세제, 화장품, 음식 등을 모두 리스트업해서 하나씩 재고해 보면서 증상 변화를 관찰하세요. 아, 원인을 찾는 거네요. 그런데 그래도 안 나오지면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생활 습관의 완전한 혁신이에요. 우리 몸을 괴롭히는 독소들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어떤 독소들이요? 가장 큰 적은 알코올이에요. 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전신 염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이 정제 설탕과 초가공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마비시켜요. 그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적어도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는 완전 차단이 필요해요. 대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신장과 간이 최대 효율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소변이 맑아질 때까지 물을 마시는 게 기준이에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해요? 체중의 3%에 해당하는 양이 기본이에요. 60kg이면 1.8리터 정도죠. 하지만 가려움증이 심할 때는 더 많이 마셔도 돼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럼 3단계는 뭐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방법들을 2주 정도 시행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리 부종, 극심한 피로, 체중 감소, 소변이나 대변 색깔 변화 같은 다른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해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로 간, 신장, 혈당,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야 해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가기가 무섭잖아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간 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미루는 게 더 위험하겠네요. 그럼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기본 혈액 검사를 받아서 간, 신장 수치를 확인하고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아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리고 혹시 가려움증이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긁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당뇨 환자나 순환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뤄질 수 있어요. 대신 차가운 찜질이나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씻으면 가려움이 잠시 멈추잖아요?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뜨거운 물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보습제도 특별한 게 있나요? 의뢰아나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의료용 보습제를 추천해요. 일반 로션보다 보습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되거든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응급 상황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갑작스러운 전신 가려움과 함께 호흡곤란이 오거나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몇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1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의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본인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